본격 축구 수업으로 배워볼 첫 번째 부분은 트래핑이에요. 네, 트래핑 중에서도 저희들이 축구 경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등, 발등입니다. 발등으로 하는 트래핑인데 이 트래핑은 보통 정면으로 오는 공을 잡을 때도 많이 사용하지만 공이 내 뒤쪽에서 앞쪽으로 넘어오는 롱킥 같은 거를 이제 잡을 때도 은근히 발등 트래핑을 사용해서 많이 잡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영상으로 하는 연습 방법은 이제 그 발등 트래핑을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연습 방법입니다. 네, 우선 어떤 트래핑이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 공을 트래핑하고 난 뒤에 공이 내 몸에서 멀리 벗어나면 안 돼요. 최대한 몸에 가깝게 떨어뜨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이 마우스 쪽 보면 선생님이 손으로 뭔가 가르치고 있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선생님이 앞에 계신 교수님한테 이 근처에다가 떨궈 놓으면 되죠? 라고 물어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최대한 몸에 가깝게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한두 개씩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잘 된 트래핑이고 어떤 게 조금 길게 떨어진 트래핑인지 한번 잘 구분해 가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습은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해서 공 던져주는 사람 1명, 연습하는 사람 1명에서 2명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공이 머리 위에서 날라오면 이렇게 발등으로 공을 컨트롤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지금 하는 트래핑이 잘 된 거고요. 네, 이렇게 살짝 몸에서 떨어지는 포인트. 이거는 아예 못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트래핑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핑을 할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공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공이 발에 닿는 순간까지 공을 봐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트래핑은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공에 힘을 싣는 게 아니라 공의 힘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높게 떴다가 떨어지는 공의 힘을 내 발등으로 충격을 완화시켜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인 1조로 연습을 할 거. 이건 기본적인 거고 이제 이 다음에 해볼 게 다음으로 할 게 이제 이 훈련 방법이에요. 지금 공이 멀리 날아간 상황이고요. 이렇게 공을 터치하면 뒤에서 날아오는 공을 발등으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 터치, 뒤에서 날아오는 공 발등으로 몸에 최대한 가깝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동영상 찍을 때 한 영상이고 이전에는 선생님이 했던 영상이고 이제 선수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발을 이용한 트래핑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했던 트래핑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발등 트래핑이에요. 네, 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제 공이 뒤에서 넘어오는 공을 가장 이쁘게 트래핑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로 수비수들보다는 공격수들이 수비 라인을 뚫고 침투할 때 이제 뒤에서 센터백이나 미드필더들이 롱킥을 때려줬을 때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트래핑을 배워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리블 중에 고급 기술로 속할 수 있는 마르세유 턴을 배워볼 거예요. 예전에는 축구할 때 마르세유 턴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일반 아마추어 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더라고. 또 그리고 익혀놓으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동작이라 오늘 수업 과정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선 구분 동작으로 배워볼 거예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몸에 이제 오른쪽 발로 먼저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 발을 터치해서 이제 턴을 하는 동작이 좀 익숙해서 그 동작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발 왼발 터치해서 몸을 회전시키는 건데 자, 다시 이게 지금 두 번째 터치고요. 첫 번째 터치를 보여주고 싶은데 네. 이렇게 오른발로 먼저 첫 번째 터치를 합니다. 첫 번째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발이 다 떨어져 있죠. 네. 그 상태에서 오른발을 디뎌요. 오른발 디디고 이제 그 다음에 터치가 왼발로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이 왼발로 공을 끌면서 턴을 하면 됩니다. 다시 오른발 터치 네, 오른발 터치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발로 공을 왼발 쪽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 네. 이 상태에서 왼발로 공을 끌고 터치
이거는 이제 드리블 좀 익숙한 친구들이 하는 동작이고 초보자들도 연습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동작이긴 해요. 그래서 한번 익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수업에 넣어봤고,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해본 거니까 선수들이 이 마르세유 턴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마르세유 턴을 하는 영상도 볼 겸 또 이 기술이 왜 마르세유 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이 기술의 유래 또 담겨 있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 8강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손흥민은 이것을 쓰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군면제가 걸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축구팬들은 이 장면을 보고 논산턴이라 불렀습니다. 오늘은 월드클래스 손흥민도 실패할 수 있는 어려운 기술, 하지만 축구팬들에게 가장 친숙한 축구 기술인 마르세유 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세유 턴은 상대 수비수가 앞에 있을 때 공을 자신의 발로 잡아 끌어오는 동시에 몸을 한 바퀴 회전시켜 반대발로 공을 끌면서 빠져나가는 동작입니다. 공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순간적으로 탈압박이 가능한 동작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쓰는 기술이고 그만큼 축구 팬들에게도 익숙하고 유명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축구 센스와 섬세한 볼터치가 필요한 고난도 기술이기도 합니다. 마르세유 턴의 원조는 불분명합니다. 토니 마리아노비치라는 호주 축구 선수가 처음 썼다는 말이 있지만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확실치는 않습니다. 원래는 360도 룰렛 또는 스핀이나 턴으로 불렸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 처음으로 선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축구의 신 마라도나입니다. 마라도나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비수들의 살벌한 태클을 피하기 위해 이 기술을 자주 사용했고, 비록 원조는 아니지만 마르세유 턴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마라도나 룰렛, 마라도나 턴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이름 마르세유 턴을 만들어낸 선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르세유 턴을 하는 선수들은 많아도 지단처럼 잘하는 선수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르세유 턴은 지단의 상징이 됐습니다. 마르세유 턴이라는 명칭도 지단의 고향인 마르세유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만큼 지단이 자주 사용했고 성공률도 높았습니다. 거기다 우아한 동작이 더해져 지단의 전매 특허가 되어버렸죠. 그 때문인지 마르세유 턴의 원조를 지단으로 생각하는 축구 팬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들인 엔조 지단이 유소년 시절 아버지와 똑 닮은 마르세유 턴을 선보여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정작 지단은 마르세유 턴은 재미로만 써야 하고 진지하게 축구할 때는 웬만해선 쓰지 말아야 하는 기술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때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크루이프 턴으로 불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세유 턴과 크루이프 턴은 전혀 다른 기술이며 요한 크루이프는 선수 시절 마르세유 턴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못된 용어란 게 알려졌고 이제는 완전히 마르세유 턴이라는 명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토트넘과 린츠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호이비에르가 2연속 마르세유 턴으로 선수 2명을 제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무리뉴는 우리는 하프타임 때 그를 지단이라고 부르며 웃었다라고 했고, 한 번 했으니까 다시는 하지마, 그건 네가 아니야 라며 호이비에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피파나 위닝 같은 축구 게임에서 마르세유 턴은 당연히 구현이 되어 있지만 축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에도 마르세유 턴이 존재합니다. 카트가 뒤를 보고 주행할 때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주행 기술을 스핀 턴이라 하는데, 축구의 마르세유 턴과 비슷해서 카트를 즐기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마르세유 턴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국내파 선수 중 마르세유 턴 하면 생각나는 선수는 강원FC의 신광훈 선수가 있습니다. 신광훈은 청소년 대표 시절 캐나다 U20 월드컵에서 브라질 선수 리마를 상대로 마르세유 턴을 선보여 축구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K리그 경기에서도 많은 수비수들을 따돌렸습니다. U20 골든볼 수상자이자 발렌시아 소속의 이강인은 7살이던 슛돌이 시절에 마르세유 턴을 구사했습니다. 빠른 판단력과 섬세한 볼터치로 만들어내는 마르세유 턴은 이강인의 시그니처 무브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돼서 미래에는 마르세유 턴이 아닌 강인 턴이라 불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세유 턴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형시켜 예술로 승화시킨 선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뽑히는 테리우스 안정환의 안느 턴이 있습니다. 2002 월드컵 스페인전과 J리그 시절 구사했던 안느 턴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맨유에선 실패했지만 현재는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뜰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데파이의 마르세유 턴입니다. 사실 턴이라기보단 몸통 박치기에 가까운데 이 듣도 보도 못한 기술에 많은 축구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스탄불의 기적에서 선발 멤버였던 리버풀의 트라우레는 2005년 FA컵 번니아의 경기에서 마르세유 턴으로 리버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은 결승골이 되었고 리버풀은 3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마르세유 턴으로 넣은 전무후무한 골이었고 가장 예술적인 자책골로 뽑히고 있습니다. 맨유 출신의 센터백 조니 에반스는
선수는 웨스트브롬 시절 첼시와 경기에서 환상적인 마르세유 턴을 선보였습니다. 상대 선수였던 파브레가스를 등지면서 섬세한 손터치로 기술을 성공시켰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주심과 선수들은 물론 볼을 경합하고 있던 파브레가스조차 눈치채지 못해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축구와 농구를 접목시켜 스포츠 종목의 장벽을 뛰어넘어 주심의 휘슬조차 멈추게 만든 축구사에서 가장 마법 같은 마르세유 턴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르세유 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네, 마르세유 턴에 대한 이제 다양한 정보와 해프닝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동작이에요. 패스를 선생님한테 주고 선생님이 리턴을 내준 공을 이제 친구들이 찾던 동작들을 했었는데 대부분이 잘 하는 친구도 있지만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동작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1차적으로 패스. 네, 근데 이때 처음에 첫 패스가 이제 리턴을 주는 사람한테 좀 이쁘게 가지 않고 좀 많이 틀어져서 간다 하면은 좋은 리턴 패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차는 사람은 좋은 리턴을 받기 위해서 리턴 주는 사람한테 패스를 잘 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리턴 받고 네. 이제 실수할 때 포인트가 보면은 이제 공이 이제 서 있는 공이 아니라 이동하는 공이기 때문에 거리 조절을 잘 못해서 공이 뜨거나 빗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번 보자면 선생님은 공이 들어갈 때 잔발을 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중간에 발이 갑자기 많아지죠. 이게 다 공과의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에요. 잔발, 슈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아마 홈런 쳤던 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떴죠. 첫 번째와 차이점은 뭐냐면 선생님이 일단 상체를 먼저 빨리 들었어요. 그래서 슈팅을 할 때 상체가 갑자기 떠버리면은 공도 같이 뜬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땅볼로 차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턴 받아서 슛을 하면 되고 이게 좀 익숙해지면 다음번에는 공을 띄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좀 전에 봤던 리턴 패스가 바닥으로 깔려오는 공이 아니라 공중에 살짝살짝 떠있는 공을 차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슈팅은 선수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도 쉽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을 무조건 끝까지 바라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공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체를 원래 하던 슈팅보다 더 깔아서 슈팅을 해줘야 돼요. 그럼 한번 선생님의 한 영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공을 이렇게 차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거에 선생님이 대형 실수를 하나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는 첫 번째는 공을 살짝 기다렸다가 이제 타이밍을 맞춰서 찬 거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타이밍을 못 맞췄어요. 타이밍을 못 맞추고 가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서 지금 보면 엇박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슈팅을 할 수가 없었죠.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뜬공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실패한 영상. 지금 마지막 것도 실패한 부분을 보면 아까 선생님이 뜬공을 처리할 때 주의해야 될 때는 뭐라 했죠? 상체가 생각보다 더 깔려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자세가 상당히 높죠. 네, 물론 리턴 패스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은 패스이긴 했어요. 그 전에 왔던 공들보다는 네, 이렇게 이쁘게 떨어진 공이 아니라 조금 옆으로 길게 나가면서 네, 틀어지는 공이었죠. 이러면서 선생님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공이 뜨게 된 겁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테니까 이제 실제 수업에서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슈팅이 잘 맞겠구나 생각을 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대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